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김없이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약간 인사를 이렇게 뭐라고 해, 채가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저요? 아, 그래요?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채가는 약간 독수리처럼 인사를 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항상 하던 코너가 딱 고정 코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북넘번 두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하나가 이 북치기 족치기인데 얘는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전치 3주 정도 되는 아픔인데 매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냐? 분명히 이거를 또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인 북치기 족치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젊은 작가상 2025년도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도장 깨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의 반의 반이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백오뉴 작가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우리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앞서서 살짝쿵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요약한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업 영화 홍보 멘트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일단 요약한 멘트는 기력이 쇠한 할머니의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입니다. 해설 파트가 있잖아요. 또 우리 젊은 작가상 2025년도 작품의 해설 파트를 보니까 인아영 평론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5천만 원을 누가 어떻게 왜 가져갔을까?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추리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반은 이제 동의를 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제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추리소설보다도 그냥 어떤 3대에 걸친 이야기? 그런 느낌이 전 더 컸거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이나영 평론가님께서 되게 잘 요약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고이 숨겨두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인 그 돈의 액수는 5천만 원. 남은 혈육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엔 적을지 몰라도 윤택한 여성을 보장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던 딸과 손녀는 소식을 듣고 놀라 그녀의 집으로 모인다. 도대체 5천만 원을 누가 어떻게 왜 가져갔을까라고 멘트를 또 적어주셨어요. 제 한 줄 요약에도 있었지만 이 소설의 전반적인 제일 큰 키워드는 5천만 원, 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전반적인 소설에 대한 내용은 얘기했으니 한번 여쭤볼까요? 방아님, 네. 반의 반의 반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니, 이거 녹화하기 전에 똑같은 질문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아, 좀 느낌이 다르네요. 뭔가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이랄까요? 거기에 좀 짓눌리는데, 아, 그러지 네. 마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편하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랑 했던 대답이 똑같죠. 그냥 읽었죠. 네, 예, 예. 네, 그냥 그렇게 읽었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 얘기이긴 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 뭐 할머니랑 엄마랑 이제 딸 이렇게 나오는 소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네, 영화도 그렇고 가족 자체를 이제 소재로 다루는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뭐 그게 너무 전면적으로 나올 때 그런 왜 가족 사이에서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좀 부각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읽었는지, 가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약간 반감이 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멜로 장르를 보면 반감이 서요. 왜? 에? 막 이러면서 그 알게 모르게 진짜 아예 판타지면 모르겠는데 막 욕 나오고 막 진짜 히어로 나와가지고 막 빌런이랑 싸우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일상적인 소재잖아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소재를 너무 판타지적으로 그려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장르를 볼 때면 약간의 반감이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한다고 사랑을? 나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가족 관련된, 특히나 이제 딸과 엄마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하잖아요. 이 소설 안에서.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되게 무난하게 잘 읽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재밌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엄마, 할머니, 손녀딸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거의 중점된 인물은 사실 손녀딸인 것처럼 처음엔 나오죠. 왜냐면 처음엔 이 손녀딸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후반부에도 그렇고 어쩔 때는 할머니의 시선이었다가 어쩔 때는 엄마의 시선으로 또 소설이 바뀐단 말이죠. 그게 되게 거부감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또 전 들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득이 있고 실이 있겠죠. 저는 그걸 두 개 다 느끼긴 했는데 득은 그렇게 다양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찍었던 괴물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남자 아이 두 명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것도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어떠한 사건의 단면밖에 저희는 못 보잖아요. 개개인이. 내 생각대로 그 사건을 보니까. 근데 타인은 또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면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왔던 영화였죠. 그것처럼 이 소설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사라진 어떠한 사건을 엄마와 손녀와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재밌었는데, 또 실은 아무래도 이게 짧은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그게 거의 찍먹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선으로 볼라다가 갑자기 또 손녀의 시선으로 보고 또 손녀의 시선으로 볼라다가 또 할머니의 시선으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했고 이게 누구 시선인 거지? 막 이러면서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실이라면 실이라고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게 장편이어서 조금 진득하니 나왔더라면, 왜냐면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도 사실 장편 영화이기 때문에 좀 진득하니 나와요, 한 시선이. 근데 이게 단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특했던 점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라고 지칭하지 않고 모든 인물을 그냥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전 또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들었던 한 줄의 생각이 있다면, 타인이 내 가족에 대해 더 잘할 때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도 다시 읽어보고 또 처음 읽어봤을 때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방아님께 그래서 똑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약간 뭐 소설 내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가족이 그런 게 있었대. 근데 그걸 이제 타인한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처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던 그런 거. 현진이가 이제 수경을 만났을 때 수경이 이제 미소를 음, 띄우면서 얘기를 막 하죠. 뭐 과일을 많이 잡수신다든가 요구르트를 많이 잡수신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현진은 몰라서 그걸 들을 때 되게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공격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듣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소설 내부에서. 방아님은 어떠신지. 만약에 그런 뭐 상황을 목도했을 때. 조금 좀 당연하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그런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 저랑 저희 가족은 굳이 할 필요가 그냥 물론 이제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또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사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연락을 좀 더 자주 하긴 하는데 아기가 없을 땐 뭐 한 몇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가지고 아마 직장 동료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래서 별로 놀랍진 않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사실 알고 보니 몇십 년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근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나한테 와서 그 진실을 알려줬다. 그러면 좀 놀라긴 하겠죠.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이 작품 쪽에서 나오는 거. 그 정도면 가족이 아니라 그냥 길 가던 이웃 옆집 사람이 알고 보니 살인자였네 해도 놀라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 정도의 놀람이지 뭐
아니, 우리 아빠가, 아니,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누나가, 이러면서 뭐 놀랄 것까지 있을까요? 그치, 그치. 저도 그 포인트가 약간 좀 생경하게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 보면은 그 세 명, 할머니, 엄마, 손녀가 그렇게 막 진짜 하루 일과를 다 공유하는 그런 사이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뭐야, 어쩌라고. 약간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 당연한 거 아닌가? 너도 만약에 이 수경처럼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그냥 계속해서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뭐라는 거야? 야, 네가 훔쳐갔잖아.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더 용의자로 이렇게 좁혀져 나간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현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경이 범인이라고 짱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그런 현진의 확정적인 태도가 물론 이제 용의자가 너무 특정적이긴 하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게다가 이제 할머니는 또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이제 노망이 났다라는 어떠한 표현이 또 이 소설에서 나오는데 그런 시선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아니야, 이 사람이 범인이야. 뭐 경찰이 뭐라고 하든 아닌데요? 얜데요? 범인 얜데요? 막 이러면서 음,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저에겐 되게 무대뽀라고 하죠. 그냥 음, 대체라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얘 아니면 안 돼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음,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현진의 어떤 태도에서,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5천만 원, 우리 방아님은 이제 소설 딱 다 읽어보셨을 때, 진짜 수경이 훔쳐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진짜, 5천, 뭐, 소설에서는 진짜 5천만 원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름이 뭐였죠? 영실이? 네, 영실이의 영점. 존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더 헷갈렸어요. 이 작가는 이 5천만 원을 약간 그런, 물론 5천만 원으로서의 그런 작동도 하겠지만, 진짜 이 할머니의 어떤 존엄성을 얘기하는 어떤 도구로서 5천만 원을 끄집어낸 걸까? 아니면 정말 그 5천만 원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싶었나?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그 두 개 사이를 조금 약간 애매하게 걸친 느낌이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추리소설의 한 트리거?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지- 지금부터 범인을 찾아라 할 때 그 5천만 원인지 아니면 좀 더 문학적인 장치, 상징적인 장치로서 사용된 5천만 원인지 그 두 개가 좀 저는 불명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근데 이걸 보면 약간 수경이 그 요양원 그 보호사님? 그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범인이 이 영실이가 갖다 버렸거나 혼자 아니면 수경이가 훔쳐갔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뭐 정황상 보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스스로 갖다 버린 거면 이게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스스로 스스로 존엄성을 버렸다. 이게 이 소설의 맥락상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수경이가 이 할머니의 존엄성을 갖고 갔다. 훔쳤다. 는 것도 뭔가 좀 이상했단 말이죠. 내가 잘못 짚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은 거는 그러면 이 어떤 소설 내용상의 장치인데. 근데 이걸 또 이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맥거핀 같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야. 마지막에 보면은 또 막 그 영실 씨가 혼자 고민을 하거든요. 아, 수경이가 정말 혼자 가져갔나? 혼자 갔나? 이러면서. 수경이 정말 돈을 가지고 갔을까? 하면서 영실은 그 아이의 마음 헤아리려 노력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부는데 드는 생각은 5천만 원이 이 자식들 향한 사랑에 대한 상징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5천만 원을 못 받아서 딸 이름 뭐였죠? 미영이었나요? 유, 윤미, 윤미. 잠깐만요. 아니, 자꾸만 이름을 만들어내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손녀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녀 말고 엄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네, 윤미. 윤미 씨. 네, 아, 일 비슷하잖아요. 미영이랑 윤미랑. 아무튼. 그, 미박하랑 비슷한데?
아니, 이응도 들어가니까. 이응, 어, 미응, 어, 아무튼, 오케이. 윤미가 돈 못 받아서, 아니, 왜 사랑을 못 받은 듯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게 자식을 향한 사랑을 뜻하는 건가? 근데 자식을 향한 사랑이 꼭 왜 하필 또 돈으로 표현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좀 물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돈돈돈 거리는 엄마, 윤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좀 많이 이게 와리가리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조금 뭔가 하나로 이게 모이지 않았다는 느낌? 좀 덩어리가 져 있다. 수제비를 이렇게 뜨지 못하고 그 덩어리 반죽 채로 남아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5천만 원이라는 어떤 명시적인 요소죠. 그 돈의 액수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5천만 원 이렇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수경이 훔쳐갔다. 아니면 영실이 뭐 버렸다. 이런 것보다 그냥 애시당초 이 5천만 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소설이 29페이지, 이제 젊은 작가상 2025년도 작품, 지금 29페이지에 윤미가 간병을 위해 몇 개월간 성남에서 여주로 오가며 고생했을 때 영실은 윤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어디서 이런 목돈이 났느냐고 물으니 여태 모아온 돈이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음,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느꼈던 게 어쩌면 이게 전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사람이 기억 속에 있는 액수는 맞겠지만 그 기억이 너무 오래전 기억이잖아, 사실상.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나왔던 돈이니까. 음, 사망보험금으로 받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안 쓸 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생을 살으면서 계속. 왜냐면 윤미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자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간통죄도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윤미도. 근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턱 건넸단 말이죠, 윤미한테. 저는 이게 이제 영실이가 5천만 원이라고 상정한 그 돈이 사실은 이 500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음. 그러니까 그 액수가 이제 약간의 혼돈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줘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돈은 자기가 갖고 있던 꽁쳐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인지를 지금 처음 읽었을 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몇 번 읽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또 이거 좀 엎칠 수도 있지만 같은 오잖아요. 500만 원, 5천만 원. 그쵸. 뒤에 공 하나만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약간의 뭐랄까 헛다리일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럼 이 5천만 원은 우리 방아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진짜 돈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떠한 영실의 존엄성이라든가 영실이 윤미한테 주지 못한 어떠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도 했는데 저는 그게 다 버무려져서 약간 뭐 하나로 특정하기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뭐 예를 들어 존엄성 하나다 했으면 그걸로만 보여줬으면 딱 명확하게 보여져서 아, 이거겠구나 했는데 사실 진짜 너무 많은 것을 내포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 이 5천만 원에. 그게 다분히 윤미에 대한 사랑까지도 아니고 이게 현진에 대한 사랑까지 넘어가는 거죠. 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끝끝내 맨 마지막 부분에는 수경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챙겨준다, 아껴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돈인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로 이제 확장이 시켜져 버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떠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단 한 가지의 감정만 느끼지 않잖아요. 뭐 누군가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도 너무 싫을 때가 있고 너무 미울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5천만 원에 대한 어떠한 설정도 딱 5천만 원 금액적인 어떤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다. 너무 투머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넣든 이 5천만 원에 무언가의 비율을 넣든 다 들어맞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내 입맛대로 내 쪼대로 그냥 넣어서 읽어도
아, 라고 또 읽혀지는 거니까. 또 그것도 재밌긴 했다. 근데 항상 이 젊은 작가상 얘기하면 참 아쉬운 건데, 단편이어서, 단편이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한 시선이 계속 옮겨지는 것이 너무 짧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근데 다른 작품들 얘기했을 땐 짧아서 설명이 덜 돼서 아쉬워요. 뭐 이런 거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거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지금도 충분히 괜찮긴 하지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하게 들었고 윤미의 그런 일들, 상황들, 사건들도 난 더 알고 싶고 대체 어쩌다 눈이 맞게 된 건지 동창하고 짧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버리는 게 좀 아쉽긴 했죠. 한 줄, 두 줄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게 좀 아쉬웠고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뭐 따지면 무거운 내용일 수는 있겠죠. 근데 막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막 진짜 막 방금 아까 이제 방아님께서 설정하셨던 알고 봤더니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 와가지고 죽였었어? 막 이런 무거움이 아니니까 되게 재밌게 가볍게 읽힐 수는 있으나 또 다루는 감정은 무거운 것 같아서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충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무거운 것 같아서 참 신기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 5천만 원에 대한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이 현진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돈의 반의 반이라도 내가 있었더라면, 5천만 원의 반의 반이라도 있었더라면, 뭐 내가 유학을 갔을 텐데, 교환학생을 갔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은 반의 반이 아니고, 반의 반의 반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아님은 이 반의 반의 반. 이 제목, 왜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반에 반에 반. 5천만 원에 반에 반에 반. 이면 얼마죠? 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 이 1250만 원. 그러니까 반에 반에 반. 5천만 원에 반에 반에 반. 아니지, 반에 반에 반이면 이 1250만 원 아니네요. 이거의 반이네요. 그죠? 그쵸. 반, 그러니까 한 뭐야? 그럼 얼마 안 되잖아. 500 원절이죠. 500 원절이. 그걸로 유학 어떻게 와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500만 원. 예, 예, 영실이 윤미한테 줬던 500만 원 있잖아요. 예. 예. 나는 그거를 상징하는 얘기가 아닐까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보다도 500만 원. 근데 그 500만 원이 왜 준 거냐? 자신의 병간호를 해줘서 500만 원을 주고, 또 윤미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되게 500만 원 주고 더 막대한다라는 느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이 제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5천만 원에 대한 얘기로 이 제목을 선정했다면 반의 반이겠죠? 왜냐면 현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반의 반의 반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윤미의 상황이란 말이죠. 네. 윤미가 500만 원을 받은 그 상황. 그러니까 어찌 음. 보면 그 5천만 원은 존엄성 이게 보다도 그 전에 약간 가족 간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왜 머리를 부여잡으시죠?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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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1이잖아요. 예. 근데 소설생 8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반에 반에 반이지? 8명이면 반에 반에 반이 이해가 가. 사랑을 뭐 나누든 뭐 쪼개든 부수든 뭐 반에 반에 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8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뭐 다 해피도 뭐 서너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반에 반에 반이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그 윤미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하려던 에, 거였죠. 에, 에, 예. 그 에, 에, 윤미가 받았던 500만 원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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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잖아요. 따지면 5천만 원에. 음. 에, 에, 반의 반의 반이면 5천에 625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이 625만 원하고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막 150만 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625만 원이네요. 반의 반의 반은. 5천만 원에 반의 반의 반은 6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현진이 입으로 얘기하긴 했어. 반의 반까지는. 그러니까
네. 120, 1250만 원까지 자기 받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또 반을 얘기해? 나는 이제 그거는 뭔가 하는 거지. 우리 온유님은, 온유 맞으시죠? 작가님. 수학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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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에 반에 반. 아, 반에 반에 반. 반반 반.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기. 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수학 빵점 맞았거든요. 수학 빵점 맞을 때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반에 반에 반이라고? 620, 얼마라고요? 625만 원? 625만 원. 예. 딱 떨어지지도 않아. 600만 원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625만 원이 뭐냐고요. 아니, 아무튼 나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반에 반에 반일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솔직히 전 너무 찾고 싶었어요. 이 책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를 찾아보지 않고. 근데 진짜 작가의 말에도 없고, 이 인아영 평론가님 말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반의 반의 반이 약간 어찌 보면 5천만 원에서 되게 티끌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돈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5천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진짜 그 무지막지한 돈들이 다 사라지는 건데 그것만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어떠한 갈망? 음, 그런 거를 일리 보여줬나? 있다. 네, 그니까 윤미도 느끼고 약간 현진도 느꼈던 그 영실이 주지 못한 어떠한 사랑. 왜냐면 그 현진은 한 번 느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맛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막 예, 친구랑 싸웠는데 예. 예. 아, 영실이 또각또각 와갖고 차분하게 그 병원비까지 받아냈던 그 기억이 진짜 선연하게 있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음, 그러니까 그 온전한 5천만 원어치의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풀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반의 반의 반이더라도 나는 사랑을 받고 싶었어를 얘기를 영실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경이 자기한테 해줬던 것들,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 손수 떠가지고 스웨터를 만들어주고 음, 과일을 같이 먹고 그래서 음, 자기가 안 하던 이제 소매까지 붙잡는다 그러죠. 비가 오니까 이따가 이런 말까지 했던. 그러니까 정말 따지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살갑게 지내면서. 왜냐면 집으로 출퇴근하는 또 요양보호사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정말 큰 사랑으로 느껴서 마지막까지 아, 실값 후하게 쳐줘야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영실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세 명 다 각자가 다 그 세 명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다 있었던 게 아닐까? 영실 포함?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저는 이게 이 5천만 원이 정말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일단 점점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돈을 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네네. 약간 진짜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작가가 이 5천만 원을 정말 이 할머니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게 맞나? 라는 약간 의심 일단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요. 그리고 왜냐면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얘네들이 말하는 걸 얘네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 딸내미도 그렇고, 손녀도 그렇고. 보면, 아, 5천만 원 있었으면 유학 갔을 텐데. 이거는 할머니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지. 아,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나랑 배 한쪽 나눠 먹어, 사과 한쪽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뭐 그런 것이지만, 아씨, 5천만 원 있었으면 반에 반, 뭐 얼마, 650만 원 있었으면, 625만 원, 아씨, 625만 원. 625만 원 있으면 입 싹 닦고 그냥 미국 떠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할머니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넣고 와서 이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돈에서 온다. 약간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가? 저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가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옛날부터 인터넷상에서 유명했던 밈 같은 게 있는데, 나는 꿈이 있다. 무슨 꿈이냐? 이제 각자 이제 원하는 워너비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비싼 차. 예, 저는 약간 그 중에 하나가 벤틀리거든요. 벤틀리.
그래서 벤틀리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다른 차였던 것 같은데 벤틀리 운전대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샤넬백을 굴석에 던지면서 왜 나는 사람을 돈으로밖에 못 사는가? 왜 나는 인간관계가 다 돈으로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부여잡고 울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어떠한 인터넷 상에서 얘기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반향이 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게 워너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되게 우스갯소리처럼. 근데 저는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했다. 뭐 나를 얼마만큼 배려했다. 이런 게 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결과치라고 굳이 말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체감을 잘 하진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정말 친한 친구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그냥 이거는 주는 거야 이러고 갑자기 625만 원을 턱 주면서 난 널 정말 사랑하니까 이라고 얘기하면은 625만 원을 보면은 이제 아 얘가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자꾸만 그 돈의 액수보다도 그냥 돈이라는 어떠한 형상화, 볼 수 있는 형상화에 계속 대입을 시키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100%다 나한테 뭐, 진짜 나한테 헌신적으로 쏟아와 부었다고 해도 그렇게 또 안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자꾸만 그 사랑을 그 돈에다 대입을 시키면서 조금만 더 줬더라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조금만 더 줬더라면이라는 것이 이제 5천만 원을 나한테 줬더라면, 으로 계속 이제 은유 해서 풀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 입장에서. 그래서 뭐 유학을 뭐 못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갔을 텐데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았더라면 나를 조금 더 응원해 줬더라면 지지해 줬더라면 이 시선을 이제 그렇게 계속 대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이, 그런 거에 있어서 손녀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딸이죠. 영실의 딸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엄마이기 때문에 딸한테는 엄마이고 손녀에게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을 했던 것 같고 약간 수경은 오히려 타인이어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찌됐건 수경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은 들어서 타인이어서 오히려. 근데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가면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그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5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돈의 행방이건, 그 돈의 액수건, 그 돈을 원하는 그 행위건 저는 돈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정말 그들을 원했던 게 물론 이제 그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정말 원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그 할머니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들, 할머니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게 막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감정들보다 그 돈의 부재에서 오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이 더 날카롭게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더 간절해 보였어요. 그 돈이 음, 없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은 그 불행들을 말할 때 되게 간절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 혹은 엄마를 생각하면서의 그런 간절함은 별로 딱히 보이지 않았고 되게 좀, 귀찮다? 할머니가 되게 귀찮은 존재처럼 묘사해요. 보면은. 뭐, 음, 형남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귀찮게 자꾸 막 그러고. 근데 얘는 자고 가라는데 안 자고 그냥 자고 가는 게 편한데 다음날 출근 생각하면 자고 가는 게 편한데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할머니 집에 자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가 조금 할머니, 글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할머니에 대한 뭐 그런 거, 5천만 원과 별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5천만 원이란 게 그냥 이 할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물질적인 어떤 최후의 방어선 같은 거죠. 마지막 날에 남은 용돈. 그 정도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초기의 목적이었다면, 작가의 아쉬운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영실이 이 5천만 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기엔 이게 뭐 소설에 그 바로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내가 쓸모 있는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피력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선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음, 왜냐면은 이제 뭐 중간에 뭐 권사가 뭐 쉐버타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입주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라는 멘트도 나오고 또 이거를 끝까지 숨겼던 이유처럼 느껴졌던 게 이제 뭐 윤미 뭐 나중에 결혼하면은 재혼하면은 다시 이거 줘야지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영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매개체보다도 내가 아직까지 너네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저도.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간에 그 실버타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솔직하게. 그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전 끝까지 아 이거는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이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막연함으로 느껴지고 끝났을 텐데 그 중간에 그 실버타운 때문에 저도 계속 아 이거 약간 돈으로 본엄성 사는 약간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영실의 입장에서만 이 상황을 봤으면 마지막까지 영실이 이제 뭐 실값을 후하게 쳐줘야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 수경한테 사랑을 내보이는 것도 결국엔 돈이잖아요 따지면 아, 왔을 때 맛있는 팥죽 한 그릇 내가 해줘야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긴 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어쩌면 작가가 가족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물질적인 이기심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5천만 원은 설득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5천만이 사라지자마자 이 할머니 완전히 추락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더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5천만 원이라는 게 뭐 어쩌면 불가피했을 수도 있는데, 작가의 입장에선. 아,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5천만 원이 그냥 단순히 사라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왜냐면 그게 꼭 5천만 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좋게 풀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아,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왜냐면 뭔가 더 많은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얘기들이 풀려 나올 수 있는 실타래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제대로 풀려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반죽으로만 남은. 이게 완성된 뭐 국수가 되든 수제비가 되든 뭔가 스파게티가 되든 뭐가 돼야 되는데 반죽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에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의미가 담길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선명하지가 않고 5천만 원이란 것도 결국 그래서 되게 막 펄럭펄럭거리는 그렇게 남은 음, 오브제로 전락하게 되니까 좀 아쉽지 않나? 좀 더 세련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작가겠죠. 음. 네. 저도 음. 그 가능성을 보고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이 가능성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소설을 읽었을 때 저는 무난하고 재밌게 읽었다고 했으니까 다른 작품을 했을 때는 사실 무난하게 읽히진 않았어요. 에? 왜?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혹은 그냥 이러고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취향에는 그렇게 막 구미가 당기던 작품들은 아니었는데 이 반의 반의 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어
했는데 갑자기 삑! 하고 끝나버리고,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쓸쓸하잖아요. 사실 그 마지막 그 장면이. 홀로 이제 집에 남아서 영실이 이제 진짜 텅 빈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근데 끝끝내 그 생각의 끝에는 손녀도 아니고 딸도 아닌 자신을 돌봐줬던 요양보호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고독함을 씹는 그런 장면이 되게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지막 장면이긴 하나 좀 더 명확한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수경의 어떠한 시선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게 수경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냐면 지금 시선 안에서는 수경은 그냥 완전 제3자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 수경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튀어나온 생각들은 있죠. 뭐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수경의 생각이 더 궁금해졌어요. 이걸 보고. 이 수경이 이 집에 들어와서 진짜 뭐 호기적인 마음을 했던 아니면 일적으로 갔든 아니면 진짜 리얼 루다가 흑심을 품고 와서 사기꾼의 마인드로 갔던 뭐가 됐던 그 이 소설 안에서 수경의 시선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그 마지막 장면에 주는 임팩트가 좀 더 커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쓸쓸해 보이는 건 매한가지일 순 있으나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하겠구나. 진짜 호의로 수경이 그랬더라면 진짜 마음 찢어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경의 시선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면서 저는 뭐,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뭔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 작가도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다. 이 소설에 대한 방향성을. 그러니까 무슨, 뭐 꼭 소설이란 게 정확한 교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설을 쓰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작가는 그걸 좀 명확히 하고 쓴 건 맞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 보여주려고 하진 않더라도, 작가의 내면 속에서 그런 게 좀 뭔가 제대로 좀 뭔가 다져진 상태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뭔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반죽 같은 느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혼란스러워 했던 것도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고요. 뭐 가족에 대한 이게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뭔가 되게 폭넓고 이렇게 깊숙하게 뭔가 들어오는 느낌도 아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개의 시선을 보여주지만 그게 단편 소설이라도 한 그런 단락마다 보여줄 수 있는 거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단편 소설 안에서도 그게 잘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시점이 되더라도 근데 뭐 여기서는 그게 뭐 약간 크게 효과를 거두진 못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로 막 좋다고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치 드리고 그치. 싶은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냥 나온 소설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이잖아요. 네, 음. 대상을 받은 작품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소 뭐? 아,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아니, 근데, 아니, 그냥, 그렇죠. 뭔가 더 좋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약간 작품성을 가진,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 대상을 받으면, 이 상에 대한 권위랄까요? 그리고 그 작품성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게 너무 제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취소할게요. 더 남은 말들은. 아직 꺼내지 일단 않았으니까. 예. 예, 거기까지 들어봤어도 우리 듣는 분들 또 저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일단 쭉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고 저도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어떤 마무리 아니 마무리 멘트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난하게 재밌게 읽긴 했어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뭐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아쉬운 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얘기도 했다시피 저는 이런 다양한 시선이 나오는 소설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원체 예. 그런 걸 좀 재밌어 하기도 해요. 어떠한 상황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왜냐면 독자는 만약에 주인공이 화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 눈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앵글이 한 사람만 쫓고 있으면 난 그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써주면 오,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시선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재밌게 읽기도 했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능성으로 이 대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사건의 어떠한 비중이라든가 뭐 내용 전체적인 소설의 짜임새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뭐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작가가 그래도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말도 안 되거나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든가 참나가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음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 앞에 부분에서 살짝 말하다 끝났지만 그 이름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느껴지는 거지만 누군가의 엄마가 돼버리면 사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듣기가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계약서에 내 이름 본명을 써야 될 때 빼고는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단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에서. 근데 소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으니까 뭐 누구의 엄마, 뭐 엄마는 뭐 아빠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소설 안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저는 그래서 약간 뭐 누군가는 정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작가가 좀 더 캐릭터마다 약간 애정이 보이는 다정함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어서 그냥 만약에 우리 백원유 작가님께서 이 반의 반의 반을 좀 더 길게 내시거나 좀 더 디벨로핑해서 다시 내신다 그러면 저는 볼 의향도 충분히 있어요. 진짜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온유 작가님, 백원유 작가님 화이팅!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매번 이 북치기 족치기를 할 때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통제선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나온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말문이 턱턱 막히거나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 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프카 얘기를 한다.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나 이건 안 좋았어. 어쩔 건데. 나중에 뭐 사후세계에서 따지든가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으나 최대한 북치기 족치기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모쪼록 매번 얘기하지만 개인의 의견들이니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쩔 건데 어차피 그래봤자 뭐 저나 뭐 방아님이나 뭐 지금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 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그렇게 파급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듣고 더 궁금해서 읽어보실 분들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 내용인데 그래? 이러면서 이제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도 이렇게 또 길고 긴 대화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아님.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회차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들고 올 건데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 회차를 또 뭘 할지 매번 고민이 드는데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방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은 왜 파이어 안 해주세요? 빠요!